집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만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로 간단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오늘은 성공하게 돼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하는 성공을 위한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은 비즈니스와 성공에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저는 IBM, 제너럴 모터스, 펩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1000개 이상의 대기업 컨설팅을 맡아왔습니다. 이외에도 10,00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과 함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는 명료함의 부재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제품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알아야 해요. 또한 여러분들의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회사가 다른 경쟁사보다 더 우월한 점은 무엇이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신규 고객을 고정 고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답변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업가 50명을 대상으로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노란 메모 패드를 선호했습니다. 이걸로 하루를 계획하고 투두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목록 없이 일한다는 것은 구불구불한 산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운전대를 잡지도 않고 차를 모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다양한 일이 발생해요. 해야 할 일을 적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느끼게 되겠죠. 아, 한 것도 없는데 힘드네.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따라서 명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책을 쓰고 성공하는 공식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86권의 책을 썼어요. 현재 계약 중인 책이 4권이 더 있고 그 이후에는 2권의 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끊임없이 책을 내고 있습니다. 전문 작가가 2년에서 3년에 보통 책 1권을 쓴다면 전 1년에 4권까지 씁니다. 사람들은 책을 쓰면 부자가 될 거라고 하지만 1권을 써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 권을 써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면 두 번째 책으로 첫 번째 책의 성공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세 번째 책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인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을 내겠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냐고 말이죠.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처럼 저만의 시스템이 있다고 말이죠. 이 시스템은 명확함을 요구합니다. 이 책이 무엇에 누구에 관한 것이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메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종이에 메모를 할 때 그 내용이 더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친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를 적을 때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현재 시제로 적으라는 거예요. 나는 2019년에 얼마를 벌고 있다. 나는 2025년에 몇 킬로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몇 평의 집에 살고 있으며 아이들은 각자의 방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초의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의식은 5000년 동안 거론되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24시간 그것만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가져올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게 종이에 적혀있지 않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발 가르쳐드리는 대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매우 잘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일을 능력별로 분류하고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 하나를 꼽아보는 거예요. 채용 기술, 훈련 기술, 조직 관리 기술, 동기부여 기술 모두 다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모두 다 잘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의 분야에서 상위 10%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1%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10% 안에만 드시면 돼요. 자신의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보통 사람들보다 4시간을 더 투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이죠.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버겁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전 20대 때 영업을 했어요. 추위를 뚫고 문을 두드렸고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성사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전 재산이 얼마였는지 1000원 단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의 전 재산이 1,000원보다 적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침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출근하는 8시까지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사무실과 회사 문을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수백 번 전화를 걸고 또 걸었어요. 첫 해에는 거래 하나를 성사하는데 전화를 2만 통 이상 걸기도 했어요. 그러다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걸까? 정답은 영업을 마무리 짓는 기술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게 하지 않았어요. 전 열정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했지만 대화가 끝이 나면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는 더 없나요? 나중에 생각해 본다는 말은 영원한 이별을 뜻해요. 전 항상 이 말을 듣고 살았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영업 판매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자.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부터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술, 그리고 방법론까지 전부 읽었습니다. 1년 안에 제 수입은 10배가 늘었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기술은 배워서 습득할 수 있어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고 그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좋은 비즈니스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조력자예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족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세팅하시고 고객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충고를 듣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억만장자들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도 성공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모두 고객 서비스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명확한 목표를 세우시고 내가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세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일을 잘 해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은 하나의 일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전념하는 능력입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알림, 주변 소음이나 다른 일에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작업에 레이저처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썼던 책 개구리를 먹어라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개구리를 삼키세요. 그러면 그날 당신에게 일어날 최악의 일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고 성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끝내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임무는 바로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이 간단한 개념을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간단한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로 시작해서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목표를 정리해 줬고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에 가장 중요한 업무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자동으로 쉬워질 겁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자제력을 길러야 할 거예요. 자신을 훈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운동선수가 된 것처럼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리기 선수고 1등으로 들어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승자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승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엔돌핀이 나올 거예요. 자연의 행복 마약이라고도 불리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업무를 완료한다면 이러한 호르몬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감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업무를 우선순위대로 하나씩 마무리할 때마다 전율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제약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주차 공간을 찾는 것부터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도 제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속적으로 목표까지 달리는 데 있어서 제약은 무엇인가? 한계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세일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입에 방해되는 한계 요인이 무엇인가요? 어떤 요소가 있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한계 요인이 매일, 매주, 매월 고객들과의 만남 횟수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영업사원은 새로운 잠재 고객과 평균적으로 하루 90분 정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면 매일 근무 시간의 5분의 1을 새로운 잠재 고객과 교류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입을 2배로 늘리고 싶다면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류 시간을 90분에서 180분으로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구매 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과 연락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하거나 구매하거나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고객과의 시간을 2배로 늘려보세요. 5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매일 60분에서 90분의 공부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워렌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8시간의 독서를 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읽고 있어요. 그의 파트너도 항상 같은 것을 강조하죠. 읽고 또 읽어라. 절대로 라디오를 듣지 마세요. 차에서 라디오가 작동하는지조차 몰라야 합니다. 차라리 동기부여가 되는 CD나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동기부여 효과를 들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6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정말로 중요해요. 헌신이 없다면 성공도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작하는 용기.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실패와 거절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시작하는 용기예요. 부끄러운 일도 생길 거고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과정도 겪게 될 겁니다. 2번째 용기는 끈기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고 몰아갈 수 있는 힘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브라이언, 너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죠. 내 최고 장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 사자는 포기란 없다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이 흔들리지 않는 끈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그만두게 할 수 없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은 성공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공학의 바이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을 결정짓는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제는 성공을 결정짓는 7가지 C이에요. 첫 번째는 명확성, 2번째는 능력, 3번째는 집중력, 4번째는 제약, 5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 6번째는 헌신, 7번째는 용기입니다. 이 7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 오늘 나온 4가지는 하나도 빼놓을 게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어중간하게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공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같은 중산층 출신입니다. 여기 중산층에 속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차를 소유하고 계셨고 기름을 살 돈도 충분했어요. 굶지 않았고 3끼 3끼 잘 챙겨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사랑과 돌봄이 충분했죠. 냉장고엔 항상 음식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항상 존재했어요. 그러던 중 25살, 일이 잘 안 풀렸던 때 저는 발견했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과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항상 판매 사이클에 갇혀 있었어요. 25살에 처음 회사를 창업했을 때부터 45살이 될 때까지 총 20년 동안 저는 판매 사이클에 갇혀 있었어요. 오직 판매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마케팅 그리고 홍보에 많은 비용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제 주변인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케팅과 홍보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줬습니다. 이 말은 먹이사슬 최상위층에 위치하라는 뜻이에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먹이사슬 최상위층을 관찰하세요. 먹이사슬 최상위층을 연구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을 연구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탐독하십시오. 여러 명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을 깊게 파고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누구에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한다면 고객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 몇 명이나 원하는 대로 고객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 사무실에서 나가주세요.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유. 저는 상대방 그리고 시장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경쟁사에게 쫓기는 것도 싫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흘러들어오는 유동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거절할 수 있는 것.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돈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소득 창출의 귀재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집을 나섰고 5시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나요? 그리고 전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저는 항상 파산 상태입니다. 저는 모든 돈을 투자에 사용합니다. 통장에 돈이 생기면 전부 실물 자산에 투자합니다. 비유동적 자산에 투자를 하죠. 이것은 바로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요. 이것이 제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줍니다. 유동적으로 돈을 벌고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 돈으로 실물 자산을 삽니다.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죠. 따라서 저는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소득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정석과 같아요. 비즈니스를 키우고 싶다면 팔로우업을 하라. 팔로우업, 즉 피드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15번, 25번의 전화를 거셔야 되고요. 피드백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때론 2번까지도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야 해요. 상대방이 관심이 없더라도 해야 됩니다. 좋은 제품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있나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나요? 그 누구도 팔로우업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사실 오히려 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구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팔로우업을 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나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를 10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2배, 3배가 아니라 10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연봉을 10배 이상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200명의 고객을 2000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00명의 고객을 2만 명으로 만들 수 있을까? 큰 회사들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4명의 직원을 어떻게 40명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 40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규모를 불려야 할 때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여기 혹시 1인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랜트 카돈의 인생을 바꾼 4가지 강의를 들어봤어요.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라. 그들은 마케팅과 홍보에 집중한다. 두 번째, 먹이사슬 최상위층에 위치하고 돈보다 상위 개념인 자유를 쫓아라. 세 번째, 소득 창출의 귀재가 되어라.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는 거죠. 네 번째, 고객을 팔로우업하고 결제까지 성사시켜라. 오늘 나온 4가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도 빼놓을 게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마케팅과 홍보에 집중한다는 거, 돈이 아닌 자유를 쫓으라는 거, 어떻게든 현금 흐름을 늘리라는 거. 현금 흐름을 늘리려면 고객을 적극적으로 팔로우하라는 점, 1인 기업에 머물지 말고 팀 규모로 확장하라는 점.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궁금합니다.